처음엔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 다른 젓가락은 못 쓰겠어요. 손 근육 운동에도 좋아요. 우리 아이 소근육 발달에 도움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K열풍으로 난리를 겪고 있는데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를 나와서 캘리포니아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릴리 윈스턴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제 친구 소희의 집들이 파티였어요. 소희는 제가 대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인데 새로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죠. 릴리, 오늘은 진짜 한국식으로 파티할 거야. 하며 소희가 신나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요.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소희가 반짝이는 은색 젓가락을 건네주는데 처음 보는 모양이었어요. 어머, 이건 뭐야? 너무 얇아서 잡기도 힘들겠는데?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소희가 웃으며 말했죠. 이게 우리나라 젓가락이야. 한번 써봐. 처음에는 정말 난감했어요. 평소 중국 식당에서 사용하던 나무 젓가락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너무 미끄러워서 김치 한 조각을 집으려다가 테이블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 미안해. 하고 말하는 제게 소희는 괜찮아. 나도 미국 처음 왔을 때 포크 사용하기 엄청 힘들었거든. 하며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소희의 손놀림은 마치 마술 같았어요. 김치, 잡채, 콩나물을 너무나 우아하게 집어먹는 모습이 경이로웠죠. 특히 작은 콩나물 하나를 정확하게 집어 올리는 모습은 마치 핀셋을 다루는 외과 의사 같았어요. 소희야,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는 거야? 제가 물었더니 소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3살만 되어도 젓가락 연습을 시작한대요. 심지어 소희의 할머니는 아이들 젓가락 실력을 보고 그 아이의 앞날을 점쳤다나 뭐라나요.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는 젓가락질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보인대. 꼼꼼한지 덤벙대는지 인내심이 있는지. 소희의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문득 그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젓가락에 푹 빠져 있었어요. 비록 아직도 서툴긴 했지만 이 도구에 담긴 문화적 의미가 너무 흥미진진했거든요. 특히 소희가 보여준 젓가락으로 김밥 만드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교한 요리 도구로도 사용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반짝이는 젓가락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소 문화 연구가 취미인 저로서는 이런 작은 도구 하나에 이토록 깊은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인터넷에서 한국 젓가락을 주문했어요. 아마존에서 스테인리스 젓가락 세트를 찾아보는데 리뷰들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 다른 젓가락은 못 쓰겠어요. 손 근육 운동에도 좋아요. 우리 아이 소근육 발달에 도움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이런 리뷰들을 보며 이건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죠. 왜 하필 한국만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게 된 걸까? 한국 젓가락에 대한 호기심은 저를 도서관으로 이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금속 젓가락의 역사가 궁금했을 뿐인데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백제시대 이야기였어요. 왕실에서는 은으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왜 하필 은이었을까? 하고 의아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은이 독을 감지하는 성질이 있어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도 사용됐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흥미진진한데? 하고 더 찾아보니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실제로 은은 특정 독성 물질과 반응해서 색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왕실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은젓가락을 선택한 거죠. 도서관에서 연구하다 보니 동아시아 젓가락의 독특한 특징들도 알게 됐어요. 중국, 일본, 한국의 젓가락은 각각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 젓가락은 길이가 25cm 정도로 가장 긴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원형 식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큰 원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가운데 놓인 음식을 먹을 때 긴 젓가락이 있어야 편하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헛것처럼 끓는 냄비에서 직접 음식을 건져 먹을 때도 긴 젓가락이 안전하고요. 반면 일본 젓가락은 21cm 정도로 짧고 끝이 뾰족해요. 섬나라인 일본은 해산물을 많이 먹다 보니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데 적합한 모양으로 발전한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실제로 회를 먹어보니 납득이 갔어요. 뾰족한 끝으로 생선살을 발라내기가 정말 수월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금속 젓가락은 또 달랐어요. 길이는 23cm 정도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이고 납작하고 미끄러운 게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은 더 어려워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어떤 음식이든 자유자재로 집을 수 있게 된대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각국의 젓가락질 방식도 달랐다는 거예요. 중국은 젓가락을 X자로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은 젓가락 끝을 맞춰 물 수 있게 하죠. 한국은 젓가락을 나란히 해서 쓰는데 이게 가장 정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대요. 유튜브 검색에서 한국계 역사학자 김 교수님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금속 젓가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의료진들의 손재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니 정말 그럴싸했어요. 젓가락을 사용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한대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압력 조절, 공간 지각 능력이 모두 동원된다는 거죠. 특히 한국의 금속 젓가락은 더 섬세한 조작이 필요해서 어릴 때부터 이걸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소근육이 발달한다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동아시아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 어린이들보다 손가락, 근육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 중에서도 한국 어린이들은 특히 정교한 움직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문득 소희의 할머니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젓가락질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손동작은 우리 뇌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김 교수님은 각국의 젓가락 예절도 알려주셨어요. 중국에서는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면 안 되고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음식에 꽂는 걸 특히 금기시한대요. 한국은 윗사람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들면 안 된다는 예절이 있고요. 이런 예절들은 각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현대 한국에서 금속 젓가락이 가진 의미예요.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금속 젓가락은 놀랍도록 앞선 선택이었어요. 일회용 나무 젓가락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젓가락은 정말 친환경적인 대안이잖아요. 김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금속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그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현대적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작은 식사 도구 하나에 이토록 깊은 지혜와 과학이 담겨 있다니. 더구나 그것이 현대사회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런 멋진 문화유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우리 문화센터에서 한국 젓가락 문화교실을 열어보기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지는요. 그날은 제 문화센터의 운명을 바꾼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며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젓가락 문화교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20개의 자리를 준비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여기가 젓가락 수업하는 곳인가요? 첫 수강생이 될 줄 알았던 한 중년 여성의 뒤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지난번 국제요리 행사에서 저와 함께 젓가락에 매료되었던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셨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가 젓가락을 처음 배웠던 그날의 한국 부부도 계셨답니다.
우리도 릴리 씨처럼 처음엔 많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게 됐네요. 부부는 자원봉사 강사로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덕분에 첫 수업은 웃음꽃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젓가락 잡는 법부터 시작했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어머, 이게 정말 스테인리스예요?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어요. 와, 이거 잡으니까 마치 수술 도구 같은데요? 너무 멋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실수하는 순간들이었어요. 한 번은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는 연습을 하다가 한 수강생이 실수로 콩을 튕겨서 옆 사람 머리에 맞은 거예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가 이내 폭소가 터졌죠. 그 뒤로 콩튀기기 사건은 우리 수업의 전설이 되었답니다. 수업이 입소문나면서 점점 더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엄마가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죠. 선생님, 우리 애가 자꾸 젓가락을 잘못 잡아서 고민이에요. 혹시 아이들을 위한 젓가락 같은 건 없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한국 부부와 상의했더니 한국에서 많이 쓰는 실리콘 젓가락 교정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이들 손가락 위치를 잡아주는 작은 도구였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처음엔 아이들용으로 시작했는데 어른 수강생들도 달라고 하셔서 결국 성인용도 주문하게 됐죠. 이거 끼우니까 손가락 위치가 딱 잡히네요. 우리 애가 이제 바른 자세로 젓가락질해요. 덕분에 초보자들의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어요. 실리콘 교정기로 기본 자세를 익힌 뒤에 실제 금속 젓가락으로 넘어가는 단계별 학습이 자리 잡히게 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지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제안하셨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먹물화를 그리면서 한국의 전통 예술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였죠. 요즘 SNS에서 화제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한국이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수강생들이 올린 수업 사진과 후기들이 SNS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었다는 걸요. 특히 젓가락으로 그린 그림들이 예술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근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방과 후 수업을 제안하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만 만지잖아요. 젓가락을 통해 손의 감각도 키우고 다른 문화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고등학교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학생의 과학 프로젝트였어요. 그 학생은 젓가락을 사용할 때와 포크를 사용할 때의 뇌 활성화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젓가락 사용이 더 많은 뇌 영역을 자극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교내 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수업이 확장되면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식당들에서 금속 젓가락을 찾는 손님이 늘어났고 아예 젓가락 세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곳도 있었죠. 심지어 한 수강생은 자신의 치과 병원에서 소근육 운동을 위해 젓가락 연습을 추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 수강생이 자신의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92세의 파킨슨병 환자셨는데 젓가락 연습이 손 떨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읽고 오셨대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할머니께서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실 수 있게 되셨죠. 그날 흘리신 기쁨의 눈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주 3회, 5개 반으로 늘어난 우리 수업에 매주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단순한 식사 도구를 넘어 문화와 건강, 예술을 잇는 다리가 된 젓가락. 이제는 제가 처음 배웠을 때처럼 서툴게 젓가락을 잡는 새로운 수강생들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되네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수업이 끝나고 다 함께 모여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 이제는 그 시간이 우리 지역 사회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답니다.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모든 일은 우연히 시작됐어요.
수업 중에 한 10대 학생이 젓가락으로 M&M 초콜릿을 집어 옮기는 모습을 찍어 틱톡에 올렸는데 그게 다음날 아침 50만 뷰를 기록한 거예요. 댓글창은 폭발했죠. 저게 가능해? 진짜 미쳤다. 한국 젓가락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나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 그걸 본 제 수강생들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도 챌린지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한국 젓가락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한 아이디어였어요. 해시태그 한국 젓가락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만들고 5가지 미션을 정했죠. 1단계 구슬 5개 30초 안에 옮기기. 2단계 콩으로 이름 쓰기. 3단계 젤리 탑 쌓기. 4단계 물에 뜬 떡볶이 옮기기. 5단계 쌀알로 하트 만들기.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LA에 사는 한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가 우리 챌린지에 참여한 거예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자신의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죠. 특히 마스카라를 젓가락으로 정교하게 바르는 장면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 젓가락은 정밀 도구인가요? 너무 대단해요. 이제 메이크업 도구도 젓가락으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키읔키읔키읔. 그러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 수업에 참석했던 한 의대생이 자신의 첫 봉합 실습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는 한국 젓가락 덕분에 손 근육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실습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의학 전문 저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세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한 대체 훈련 도구로서의 한국 젓가락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제안받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BTS의 아미들이 우리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을 좋아요 눌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순식간에 전 세계 아미들이 달려들었죠. 챌린지는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컬처의 상징이 되어 갔어요. 알고 봤더니 BTS는 피자부터 퀘사디아까지 모든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참여였어요. 한 패럴림픽 양궁 선수는 젓가락 연습이 집중력과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훈련 과정을 공유했죠. 이 영상은 스포츠 재활센터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금은 여러 재활 프로그램에서 젓가락 훈련을 도입하고 있답니다. 챌린지가 퍼지면서 재미있는 변형들도 생겼어요. 뉴욕의 한 미술학교 학생들은 젓가락 아트 배틀을 시작했는데 젓가락으로 물감을 튀기고 선을 그어 추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은 젓가락 마스터 디너라는 이벤트를 시작했죠. 전 코스를 오직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하는 독특한 다이닝 경험이었는데 예약이 3개월 동안 꽉 찼다고 해요. 기업들도 이 트렌드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센터에서 사용하던 실리콘 젓가락 교정기가 큰 관심을 받았죠. 한 유명 문구 회사는 이 교정기에 캐릭터를 입히고 다양한 사이즈를 개발해서 스마트 젓가락 교정 키트를 출시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재미있는 디자인 덕분에 젓가락 교정이 더 이상 지루한 훈련이 아닌 즐거운 놀이가 된 거죠. 또 다른 유명 문구 회사는 학생용 젓가락 세트를 출시했는데 손잡이 부분에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해서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했죠.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은 젓가락 사용을 게임화한 AR 앱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82세의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찍은 영상이었죠. 뇌졸중 후 재활 중이던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젓가락 챌린지에 도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서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션을 완수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달았어요. 할아버지 끝까지 해내셔서 너무 멋져요. 이런 게 진정한 챌린지죠. 눈물 났어요. 지금은 이 챌린지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참여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관련 영상들의 총 조회수는 10억 뷰를 돌파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챌린지를 통해 사람들이 단순한 도구인 줄 알았던 젓가락에서 문화와 예술, 건강과 도전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피드를 열면서 저는 생각해요.
젓가락 하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이제는 젓가락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글로벌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문화센터의 작은 수업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 젓가락을 만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아침에 문화센터로 출근하는데 입구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날 국제요리 행사에서 저에게 처음 젓가락을 건네주셨던 한국 부부였어요. 릴리, 우리가 깜짝 놀래주려고 했는데. 부부는 수줍게 웃으시며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그분들은 제가 시작한 젓가락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시러 오신 거였어요.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우리의 젓가락 교육 프로그램을 주 전체 초등학교의 문화교육 커리큘럼에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어요. 단순한 식사 도구가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릴리, 당신이 해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우리 센터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첫 수강생들부터 최근에 들어온 학생들까지 다들 각자의 젓가락 스토리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킹스턴 초등학교 6학년 제시카의 이야기예요. 그 아이는 원래 심한 ADHD로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했대요. 하지만 젓가락으로 쌀알을 옮기는 연습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A를 받았어요. 과학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실험 관찰할 때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보인대요. 제시카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가족 식사 시간이 제시카의 특별한 공연 시간이 됐어요. 젓가락으로 음식을 정교하게 집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취미가 됐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로봇 코딩과 같은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활동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는 교육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우리 센터의 젓가락 아트 클래스를 이끌어주시는 김 선생님도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현대미술관에서 젓가락으로 그린 작품들의 특별전을 열기로 했대요. 젓가락 예술이 되다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내년 봄에 열린다고 하네요.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팀이었는데 젓가락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로봇 손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한국 젓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이 AI, 로봇 개발에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 센터와의 연구 협력을 제안했죠. 오후에는 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재활병원 물리치료사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젓가락 치료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했거든요. 뇌졸중 환자들의 손 기능 회복에서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우울증을 겪던 환자들이 젓가락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저녁에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세대를 잇는 젓가락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강생들이 각자의 가족과 함께 와서 자신들의 변화 이야기를 나눴죠. 80대 할머니부터 5살 꼬마까지 젓가락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된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할머니가 젓가락질하는 거 도와드리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가족 대화도 늘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10대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진로를 결정했어요. 문화인류학자가 되어서 도구가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게 됐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젓가락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내일은 뉴욕 지사 오픈을 위해 출장을 가야 해요. 젓가락이 가져올 또 다른 변화가 기대되네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작은 도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오늘 밤 저는 제 옆에 놓인 첫 번째 금속 젓가락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되네요. 이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릴리가 젓가락을 통해 발견한 특별한 여정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미끄럽고 불편하다며 거부감을 보이던 그녀가 한국의 젓가락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젓가락이 단순한 식사 도구를 넘어 예술 도구가 되고 재활치료에 활용되며 어린이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었습니다. 소근육 발달부터 뇌 활성화까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금속, 젓가락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죠. 이제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젓가락의 가치를 전파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는 릴리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도 젓가락을 통해 특별한 경험이나 변화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